와, 이래서 장은실 씨를 그렇게 띄워줬구나.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피지컬 105화 6화가 넷플릭스에 나왔습니다. 시청을 했고요.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5화 6화를 만약에 시청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시청하시고 나서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본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퀘스트 2 모래 나르기입니다. 제가 전에 이건 완전 크로스핏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왜 크로스핏인지에 대한 그 설명은 이 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집중력과 그 순간순간에 대처하는 능력, 피지컬적인 부분, 육체적인 거를 경쟁을 하지만 순간적으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이 수행하는 능력은 단순하게 몸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두뇌회전 이런 걸 총동원해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래 나르기에서 뭐 팀을 떠나서 가장 눈에 돋보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윤성빈 선수예요. 뭐 윤성빈 선수야 워낙 운동 능력이 좋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컨텐츠들을 접하잖아요. 운동 능력을 선보이는 것들, 거기에서 파워하면 진짜 빠지질 않죠. 이번에 잠깐의 쉬는 틈을 통해서 제자리에서 높게 뛰는 모션을 보였는데 예전에 뭉찬에서 한 120cm인가 125cm까지 했었거든요. 이번에 134cm를 무려 본인의 어깨 높이보다 약간 낮게 오는 그 높이까지를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와, 정말 미쳤다. 이 사람의 신체 파워라든지 순발력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하다 느꼈는데요. 모래 나르기에서는 한항을 나를 때 그 모션, 요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크로스핏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쟁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긴장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량이라는 걸 컨트롤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게중심에 가깝게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역도 동작을 할 때도 몸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멀리 가지 않게 최대한 몸에 붙이거든요. 비닐봉지를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닐봉지 몸에 착 붙여야 쉬운데 일부러 몸에 떨어뜨려 보세요. 그만큼 힘들거든요. 몸의 중심에 최대한 가까이 움직여야 돼요. 이 산항 같은 경우는 쥐었을 때 파머스 캐리라고 하죠. 그립의 힘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계속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완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지쳐요. 여기 피로도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제한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미션에서는. 근데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는 산항을 어깨에 이렇게 축 끌어서 역도에서 보면 클린 같은 동작이죠. 산항을 이렇게 딱 클린을 해가지고 어깨에 쥐더라고요. 손의 그립에 최대한 힘이 덜 가게 어깨에다 딱 걸쳐놓고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윤성빈 선수가 괴물이라서 빠르게 이동한 것도 있겠지만 최대한 이 전완근에 부담이 안 가니까 조금 더 남들보다 스피디하게 계단에서는 속도를 낼 수 있어요. 대신에 외나무 다리에서는 조금 집중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여러 선수들이 있었지만 어깨에 메고 가는 선수들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 우진용 선수는 또 마디를 양손으로 들 수가 없는 거니까 한쪽에다 메고 한 손으로 파머스 캐리 효율적으로 했어요. 근데 광명식 선수라든지 크로스핏 경험이 있어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긴장도 하고 승부에 대해서 계속 생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있지만 윤성빈 선수는 시작부터 끝까지 최대한 어깨 위에 올려놓고 이 전완근의 힘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덤벨 갖고 크로스핏에서도 어깨에 올려가지고 런지하고 가는 동작이 있거든요. 근데 어깨에 걸고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그립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온 방식이 덤벨을 어깨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어깨 위에 올려서 이동을 하는 방법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크로스핏 대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덤벨에 이제 그립을 안 잡아버리니까 크로스핏에서 규정을 한 게 손으로 덤벨 손잡이는 꼭 감싸라. 여기에 어떤 스트레스를 좀 주려고 하는 건데 생각을 하다 보니 어깨에 올려놓으면 그립의 이 피로도가 줄거든요. 왜냐하면 덤벨 런지를 했다가 턱걸이라고 이렇게 됐을 때 전완근을 바로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깨 위에 올려가지고 갔거든요. 그런 게 여기에 나오는 거죠. 산항을 어깨에다 딱 올려놓으면 전완근의 피로도가 줄어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몸의 피로도가 줄기 때문에 최대한 계속 지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완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가다가 내려놓진 않더라도 자꾸 얘 전완근에 힘이 빠지고 지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머리를 잘 썼다. 자기 할 것만 한다 그랬는데 자기 혼자서 일당 2명 분을 해버리니까 윤성빈 선수 팀이 성적이 좋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퀘스트 2의 MVP를 뽑으라고 하면 운동 관점으로
사람들로 봤을 때 와 센스 넘치게 야 여기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게 윤성민 선수 그리고 크로스피터 우진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와 두뇌 회전을 잘 이용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케이스고요. 보디빌딩 팀과 격투기 선수 팀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디빌딩 팀들을 풍선근육 기능이 없다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어떤 운동이든 최상급 이 1인자 레벨에 올라간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보디빌딩 선수들이 근지구력은 좋은 편이고요. 심폐를 좀 많이 괴롭히면서 하는 운동이 섞이면 당연히 좀 힘들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요 지금 미션 같은 경우는 사실 카디오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보다는 근력과 지구력을 발휘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5명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텀이 있습니다. 들고 무게를 갖고 이렇게 붙고 돌아오면서 조금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이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어요. 계속 마대를 들고 뭐 200m, 300m, 500m 이렇게 간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힘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디빌딩 팀이 좋은 성적을 거뒀죠. 퀘스트 2를 보면 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이런 것처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외나무 다리가 굉장히 변수였어요. 다들 무시했지만 외나무 다리를 안전하게 단단하게 건설을 잘 해놓으면 움직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거기에서 또 잠깐의 집중이 떨어지면 뭐 외나무 다리에서 막 뛰어버리거나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다시 다리가 완전히 망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부의 흐름이 와버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미션적으로 봤을 때 집중력도 중요하고 승부욕도 중요하고 체력이라든지 이 해당하는 미션에 필요한 신체적인 능력을 얼마만큼 극대화하면서 팀원끼리 분배를 잘했느냐 이게 승부의 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퀘스트 2에 살아남은 팀이 있고 또 떨어진 팀이 있었습니다. 절반이 날아갔죠. 25명 정도가 날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패자부활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방식 나쁘지 않았습니다. 5명만 올리는 형태였고 그 미션이 자기 체중의 40%가 되는 중량을 토르소 위에 걸어놓고 줄로 잡고 버티는 거예요. 이 미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체중이 가벼운 사람한테 유리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심으뜸 씨 같은 경우는 잡고 완전히 그냥 전혀 미동도 없이 물론 굉장한 정신력을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으뜸 씨가 여기 나와가지고 피지컬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고 장은실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이렇게 메인스트림이 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죠. 분명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정말 정신력을 가다듬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건 아닐 겁니다. 전완근의 힘이 너무 풀려서 한계치까지 와서 놔버린 경우도 있고 저는 좀 아쉬운 게 놓는 것보다는 진짜 이 손에서 이렇게 찍찍찍 빠져나갈 때까지라도 해야 된다고 이 턱걸이를 하는데 턱걸이하고 힘들어서 그냥 놓는 거랑 손가락이 풀려가지고 물론 이제 그 정도는 컨트롤 할 수 있죠. 떨어지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한 2개까지 걸렸을 때까지 버티다가 떨어지는 거랑 다르거든요. 잡고 어떻게든 내가 중량과 싸워내면서 이 줄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야 됐을 건데 뭐 룰이 있었겠죠. 뭐 몸에 감으면 안 된다, 뭐 줄을 손에다 꼬면 안 된다 이런 세부적인 룰이 있었으니까 다들 이렇게 잡았을 건데 그냥 하다가 그냥 놓는 거는 조금 안타깝긴 했어요. 이 미션도 스파르탄 레이스라는 그 장애물 레이스에서 보면 허큘러스 호이스트라는 그 종목이 있거든요. 허큘러스 호이스트는 남성 여성 무게가 다른데 꽤 무거워요. 한 뭐 30-40kg 남자는 요거를 바닥에서 오르레 같은 데다 걸어놓고요. 바닥에서 이렇게 줄이 있거든요. 이 줄을 당겨가지고 바닥에서 일정 높이까지 올리면 이 종에 터치가 돼요. 이 구조물 종이 딱 올리면 거기서 천천히 내려야 돼요. 또 이거를 빨리 내려서 쿵 떨어뜨리면 이게 장애물을 실패한 게 됩니다. 그래서 팔로 당기고 그대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스파르탄 레이스의 장애물 코스가 있는데 뭐 거기에서 착안을 하지 않았나. 잡고 버텨라. 사람들 다 떨어질 때까지 5명 남을 때까지 정말 잔인한 미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의 간절함과 승부욕, 정신력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서 올라갔던 사람들의 다음 미션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팀 배정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올라갔지만 사실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션이었던 것 같은데 이 미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BC 코치였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피지컬 100 시즌2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즌2에는 꼭 나올 수 있게 계속 열심히 신체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